안녕하세요, 픽몬스터입니다. 토요일은 한 주만 들어주면서 약간은 아쉬웠지만 일요일 공유한 배팅라인 9경기 중 8경기 적중, 그리고 공유한 3조합 중 2조합 들어와주면서 정말 크게 이득봤습니다. 공유방 무료 입장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올리는 영상은 이번 주중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 추석 당일이다 보니 분석 영상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올립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기분 좋게 연승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챔스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PSV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 32개의 팀이 조 추첨을 통해 조별리그를 진행했던 방식에서 4개의 팀이 추가된 36개의 팀이 참가하는 단일리그 체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그 1위부터 8위까지 8팀이 16강으로 직행하며 9위부터 24위까지 16팀이 경기를 치른 후 8팀만 생존해 16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6개의 팀이 참가하는 리그인 만큼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 빈번할 것이기 때문에 득실차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이번 개편된 챔피언스리그이죠.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리그 3위 및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달성했던 알레그리 감독을 경질하고 지난 시즌 리그 5위로 볼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끌었던 티아고 모타 감독을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은 개막전 승격팀 코모와 2라운드 베로나를 상대로 각각 3대0 승리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으나 이후 3라운드 로마전과 4라운드 엠폴리전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선 이번 시즌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1군으로 거듭된 사무엘 눈방골라의 맹활약이 있었으나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선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티아고 모타 감독은 아직까지 3선에서 로카텔리의 파트너를 정하지 못한 모습인데 케프렌티랑과 미콜로 파지올리 그리고 더글라스 루이즈를 번갈아가면서 기용하는 모습으로 아직까지 베스트 11이 정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PSV는 6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끈 페토르 보스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고 현재 리그에서 5전 전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으로 리그 단독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적 시장에선 주전 나이트백 요르단 테제를 모나코로 판매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전력 누출이 없었고 테제의 빈자리를 유스 출신 리차드 레데즈마가 이번 시즌 임대에서 복귀해서 곧바로 주전다리를 꿰찬 모습인데 개막 이후 5경기에서 안정적인 발밑 능력을 보여주며 테제의 빈자리를 잘 메꾸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이 개막 이후 연달아 3대0 대승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후 2경기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고 무엇보다 티아고 모타 감독이 이제 막 떠오르는 감독이라는 점과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대회 지 경험이 없는 감독이라는 점입니다. PSV는 챔피언스리그 단골팀이며 지난 시즌도 16강까지 올라갔던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또한 PSV의 핵심 미드필더 스하우텐과 페이르만은 이번 유로 대회에서도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카요코나 루크 대용 등 빅리그 경험 및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스쿼드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최근 경기력을 다 봤던 저로선 도저히 손이 가지 않으며 PSV가 원정이긴 하지만 승점 1점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PSV의 플러스 0.1킵 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영보이스와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영보이스는 스위스 슈퍼리그의 명문팀들 중에 하나이고 유럽 대항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위스 리그를 팔로우하진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영보이스의 마지막 경기를 봤던 것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32강 경기였는데 당시 스포르팅을 만났던 영보이스는 포르투갈 팀과의 경기에서 나쁜 의미로 수준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사실 많이 부족함에도 이 경기를 굳이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스톤빌라의 최근 기세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4위를 기록하며 4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빌라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리그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패는 아스날전이었는데 사실 이 경기도 와키즈 앞에 떨어졌던 결정적인 찬스들을 연결만 시켜주었다면 빌라가 쉽게 패배할 만한 경기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직전 에버튼전에서는 0대2로 리드를 당하고 있다가 3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펠레스코어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난 시즌 리그에서 19골과 13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올리 와킨스가 이번 시즌 부진을 틀고 멀티골을 넣으며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주었고 자신의 출전 시간에 외부적으로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존 듀란은 이번 경기에서도 교체로 들어와 이달의 골 뿐만 아니라 시즌 핑토로 봐도 엄청난 원더골로 결승골을 기록해 주었는데요.
이번 시즌 빌라가 기록한 3승은 모두 존 듀란이 교체로 들어와 결승골을 기록했고 현재 슈퍼서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이제 20세인 것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적합한 나이이지만 정작 본인은 출전 시간이 적다고 불만을 지난 시즌부터 표출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이번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해야 하는 빌라의 일정상 로테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존 듀란은 당연히 선발 자리를 꿰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 103번 출전해서 3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모로론 존 듀란이 풀타임을 뛰게 되었을 시 기대감은 더욱 크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AC밀란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AC밀란은 지난 시즌 리그 2우승을 기록했던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과 별별했습니다. 사실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만큼 무능의 아이콘으로 꼽혔던 감독이 바로 피올리였기 때문에 밀란과 별별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밀란은 새로운 감독으로 지난 시즌 릴 OSC를 이끌며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리그 4위로 이끌었던 파울로 폰테카 감독을 선임했는데 시작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리그 개막 이후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으나 직전 경기 승격팀 베네치아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기록하며 챔스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리버풀도 암흑기를 끝내고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르겐 클롭과의 아름다운 결별이 있었고 새로운 감독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과 페에노르트를 6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아르네 슬롯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정말 조용한 행보를 보였고 슬롯 감독이 빅리그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는 있었지만 리그 개막 이후 3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직전 안필드전에서 치른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한 부분은 오게티겠지만요. AC밀란의 폰세카 감독은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입니다. 특히 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는 감독으로 정말 뭐 아니면 도어의 형식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화끈한 감독이죠. 리버풀이 직전 노팅엄전에서 사중미 기용으로 버티다가 경기 막바지 역습에 등한 엘랑가와 오도이를 투입하는 누누 산토 감독의 치략에 당하긴 했지만 이 경기는 밀란의 홈경기이기도 하며 폰세카 감독이 아무리 리버풀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루브블록을 구축하고 수비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 벌리의 감독이었던 뱅상 콤파니 감독에 대해 얘기했을 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기도 하며 챔피언십 리그에서 벌리를 이끌었던 콤파니 감독을 생각해보면 더 좋은 스쿼드 퀄리티에선 더 뛰어난 감독이 될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요. 건리가 결국 강등을 당하긴 했지만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알아본 바이에른 뮌헨이 토마스 투엘 감독의 후임으로 뱅생 콤파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팀의 강등을 막지 못한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메가클럽의 감독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감독으로서 경력이 짧을 뿐더러 빅리그에서 이제 겨우 한 시즌 치러본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해선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콤파니 감독은 바이언에 와서 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대막전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약간의 고란함 속에 2대3 승리를 기록하며 출발했으나 이후 프라이부르크전 정말 경기 내내 완벽하게 지배한 끝에 2대0 승리, 그리고 직전 승격팀인 홀슈타인킬 원정에선 해리케인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1대6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명문팀으로 자국리그 우승만 25위를 기록한 팀인데 크로아티아 축구리그가 1992년에 창단한 것을 생각하면 그냥 매 시즌 이 팀이 리그에서 우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유럽 대항전은 물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팀들 중에 하나이죠. 물론 자국리그에선 엄청난 강호이지만 유럽에서는 언더독의 위치이며 챔스 조별리그에서 디나모 자그레브는 승전 자판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국내 팬들에겐 과거 K리그에서 활약했던 용병 오르샤의 소속팀으로 더 유명할 것입니다. 이 매치업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 가능성은 95%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베터들의 입장에선 바이언이 핸디캡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는 3골차 이상의 승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득점왕 욕심이 있는 해리케인은 이 경기에서도 선발을 원할 것입니다. 유튜브 추천픽은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이지만 더 높은 핸디캡으로 선택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